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분양합숙소 추락사입니다. 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7층에서 20대 남성이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가혹 행위를 피하려다가 뛰어내린 거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 부동산 분양 합숙소였는데요. 이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이제 숙식을 해결했던 겁니다. 아니, 분양 업무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합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상가나 이 오피스텔 이 분양 업무를 하는 분들이 보통 팀을 이뤄 활동을 하는데요. 네. 이 프리랜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급여를 받기보다는 한 건을 분양하게 되면 그중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그래서 안에서 팀에서 서로 이제는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인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 아닌 이 전국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일을 따게 되면 전국 어디든 이동을 해서 그곳에 머물러 이제 분양 업무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군데서 합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합숙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피해 남성은 이 김 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이 가출한 사람 숙식 제공이라는 글을 보고 이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 처음 합류하게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 분양 상담을 하거나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가 21살로 나이도 좀 어리고 그렇다 보니 좀 일도 서툴고 하니 이런저런 소리도 듣고 해서 합숙 생활이 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도망을 쳤는데요. 예. 그런데 이 도망을 치면 그냥 두고 자기들 일을 하면 되는데, 이 분양 합숙소 일당들이 피해자를 잡으러 다녔고 결국 석 달 만인 지난 1월 4일 서울 명목동의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혀 다시 합숙소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요.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리고 몸에 찬물을 뿌리는 사실상 고문 행각을 한 겁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흘 만에 다시 탈출을 했지만 지난 9일 새벽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혔고, 이후에는 목검과 주먹, 발로 이 폭행을 당하고 퇴위프로 온몸이 결박되는 등 이 잔혹한 고문 행각을 당했는데요. 결국 이런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던 중에 이 건물 밑으로 떨어져 이 중태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김 씨가 최근 의식은 찾았지만 이 가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니,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합숙소에 피해자까지 한 8명 정도 있었는데요. 먼저 경찰은 이 범행을 주도한 이 분양팀장 박모 씨를 비롯해 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당 4명을 특수 중강금치상 혐의로 일단 구속을 했어요.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고요.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분양 팜플렛을 종종 받거든요. 예. 종종 팜플렛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파라솔의 간이 책상에서 직접 분양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게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시공사나 시행사와는 다른 겁니까? 예, 보통 시행사가 분양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대형 건설사가 낀 이 아파트 건설일 때가 많고요. 보통 건물 건축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이 건설 회사를 정해 이제 시공 업무,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면 이후 별도 분양사를 정해 이 분양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독점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군데 분양 업무를 맡기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그럼 이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홍보도 하고 또 지인에게 추천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사람을 소개해주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분양 업무가 결국 세일즈니까 엄청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21살에 가출을 한 피해자처럼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 분양 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성인들이 8명씩 이렇게 함께 합숙을 하면서 분양 일을 하는데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 대비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팔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최근에 했던 이 분양대금 관련 소송을 보면은 16억짜리 상가를 분양하고 거기서 2%인 한 3,2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한 건만 해도 이 웬만한 직장인 1년치 연봉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는 의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냐라고 하니까 뭐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액수라든지 아니면 분양의 난이도, 소위 이제는 좀 이렇게 분양이 잘 되는 물건이냐 아니냐 요걸 따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뭐 5%, 6%도 받는 경우도 있고 좀 이거는 계약마다 다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가 좀 특이한 게 보통 상가를 분양받으면 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받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상가 계약을 할 때 실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이 계약금의 중도금 1, 2회분이 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는 또 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 경우가 또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라면은 계약금 뭐 1억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계약이 되면은 전체 10억 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그냥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뭐 대출금을 내지 못해 혹은 대출이 자신이 없어서 해지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 받은 인센티브를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유일이 있는 거고요. 물론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1, 2억 수준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건 분양당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이 큰 경우는 합의된 비율에 따라 또 따로 이제 인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다뤘던 사건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만약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월세가 맞춰지지 않거나 아니면 막상 월세가 높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사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월세로 대출이자가 충당이 될 것 같아 계약을 했는데 막상 세입자를 구하려니 월세가 낮아 이자를 낼 수 없을 때 이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때도 분양사에게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의 문제겠지만 일부 분양회사에서는 일단 분양을 하려고 허위 내지 가장 광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예. 이 분양을 받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해주는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그 현장도 가서 주변 상권도 확인하고 또 월세도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요새는 또 월세 보장 계약이라고 해서요. 분양사가 최초 분양 시에 이 세입자를 책임지고 구해주는, 그리고 정해진 월세를 보장해주는 이런 별도 계약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입자를 못 구하면 시행사 내지 분양사가 이제 본인들이 월세를 내주고요. 그게 아니래도 월세가 약속된 것만큼 안 나오면 그 차액을 보장해주는 건데요. 이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이렇게라도 밀어내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건 이 시행사나 분양사가 이 법인이긴 해도요. 한두 건 건설산업이나 이 분양 일을 하고 그 목적이 다 있으니 폐업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분양합숙소 추락사 사건의 이면에 있던 그 추악한 가혹 행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분양 시 주의할 점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뭐 어떤 일이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일하는 건 좀 피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